법무부가 어제 특사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심사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풀어주고 또 복권까지 시켜주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여권 일각에서도 새 정부의 공정 모토를 무너뜨리는 셈이 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 전 대표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잃을 것이 더 많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아예 보훈 특혜 사면이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정한 광복절 사면과 이 복권 대상자 명단의 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또 역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심사 명단에 조 전 장관을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이 사면 복권 쪽으로 결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결정한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은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관행적으로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의 소통을 거쳐 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기 때문에 이미 이 명단에 이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결심했을지 그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일부 인사들, 시민사회 등 범여권 진영은 물론이고요. 불교 총무원장 등 종교계에서까지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 이 범여권 지지층 통합과 결속을 위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결심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데 대한 일종의 정치적 청구서를 내민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수는 없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권 일각에서조차 이 취임 후의 첫 사면인데 특히 청년층으로부터 불공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진작부터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사면의 실무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조 전 대표 이제 형기의 3분의 1 수준밖에 채우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특사의 경우와 비교해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따져봤을 때 수감 생활을 한 지 채 8개월도 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법 절차로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게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사면인데 이 조 전 대표는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세 차례나 공개 사과를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과거 수차례 사과했던 것과 지금의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결국 대선 승리에 보답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도 이 법원 판결을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조국 전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모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국민의힘은요, 조 전 대표의 사면권을 정치적 호재로 여기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사면으로 대선 청구서를 갚으려 한다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라며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을 거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정치적 보온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 매우 오만하고 위험합니다.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사이에서 민주당도 고민이 깊은 듯합니다.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민주당의 득실 셈법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은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식으로 원론적인 수준인데요.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가 진행되던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했고요. 조 전 대표는 정치검찰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사면하는 건 내란 종식의 상징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이 특정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중도층이나 청년층에서 조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큰 건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인데요. 당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을 불러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엇갈린 민주당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이제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너무 시끄럽지 않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 이건.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내란의 뿌리를 보면 정치검찰인데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세밀하게 어떤 죄가 뭐 유죄고 무죄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이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에 그 영향력이나 향후 역할, 특히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 총선, 또 멀게는 다음 대선까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족쇄가 풀리게 되면 이 진보 진영 내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조 전 대표가 이 조국 혁신당 대표에 복귀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고 또 당의 입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조 전 대표가 이 서울시장이나 또 부산시장 등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 호남이나 또 부산 등에서 저력을 보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 오늘 나온 이 조국 혁신당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후보가 없으면 그 지역의 조직도 좀 와해가 되고 그래요. 지지율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한 것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뭐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또 국민들이 봐주시면 뭐 저절로 정당의 지지율도 다시 뭐 원래대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법무부 명단에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를 통과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은요.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득과 실이 모두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결심을 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이 뭔지 여기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명단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이 8월 12일 날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지금 사면이 가장 뜨거운 어떤 이슈가 됐는데 사실 새로운 정부의 첫 사면권은 민생범죄 부분들로 좀 구제를 해야 될 이 어떤 여러 국민들에 대한 사면 그걸로 일단 하겠다는 큰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게 조국 전 대표가 나서면서 그런 민생 사면이 좀 덮어지는 느낌이다. 아마 그게 실이면 실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사과할 부분들이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뭐 가족들이 겪은 부분들이 과한 어떤 피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면복권 대상으로서는 뭐 이 진영 내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으나 다만 시기상 새로운 정부 초반부터 첫 사면에 조국 전 대표를 하는 것들이 과연 온당하느냐 그리고 형기가 50%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사면했을 때는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그 비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론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대통령과 이미 그 어떤 그 의중이 다 반영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정치인을 배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저는 대통령의 고심의 마지막 포인트로 남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와 정치인 뭐 야당 쪽도 있죠. 그래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득실을 따지기 전에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보고 나서 득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 다 됐는데 또 막상 안 해주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무슨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결국 안 해주는 경우는 역풍이 너무 셌을 때, 민심이 너무 역풍이 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뺄 수도 일부러 있겠지만 그걸 노렸을까요? 그런데 지금 네, 경우는 네. 그것보다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네. 많죠. 네. 그런데 일단 그 범 여건에서도 두 가지를 걱정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민심의 역풍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 세력화되면은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죠. 그러다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럼에도 사면을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범진보 진영에서 원로들이나 아니면 그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정치권 안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해야 된다는 탄원서를 보내고 하고 마지막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어쨌든 보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포잠식이 안 됐고 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원 문제가 그때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그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초단기간에 사면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네. 그게 그 어떤 그게 조건이 됐다면은 네. 조건이 됐다면 새로운 파장도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